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광주 광산구 을에 출마합니다. 민주당 민영배 의원과 맞붙게 되면서 광산구 을은 광주 지역 총선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전남 경선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현역 물갈이 여파가 광주에 이어 전남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의 복합 쇼핑몰을 추진 중인 더현대 광주가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오는 2028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강원FC를 꺾고 개막 2연승을 달리며 K리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광주 광산구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민영배 의원과 맞붙게 되면서 광산을은 광주 지역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광주에서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광주 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결과 광산을 출마로 결정했다면서도 광산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다며 광주에서도 큰 정치인이 나와야 전국에서 광주를 주목할 것이고 자신이 광주를 주목받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광산을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세력 재건을 주민들께 호소해 드릴 것입니다. 광주를 다시 자랑스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이낙연 대표와 붙게 된 민주당 민영배 AB 후보는 소수 정당의 후보가 출마했을 뿐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부터 떠난 분들이 만든 그 소수 정당에 후보 하나가 더 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달라지고 그럴 건 없을 것 같은데. 친명계 대표 주자인 민영배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대표가 맞붙게 되면서 광산을은 광주 전남 지역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광주 소구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민주당 대표들이 잇따라 광주 출마를 선언하면서 광주 민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날은 포근하겠지만 봄비가 내리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비는 잠시 멎겠지만 내일까지도 약한 봄비가 오락가락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 안팎으로 매우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한낮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 가운데 종일 평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2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천 작업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텃밭 전남은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친이재명계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여파가 지역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현역인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전략지역구로 지정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손은모 김문수 후보의 2인 경선이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손 후보는 10년간 지역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진 조직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김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 특보 역할을 강조하며 친명계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순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해왔습니다. 2017년과 22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실 등에서 일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고흥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도 김승남, 문금주 후보 간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이 지역구는 경선 탈락자들의 이합 집산으로 경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컷오프된 조재환, 최용호 예비 후보의 지지를 얻었고
문 후보도 한명진 예비후보의 총괄 선대본부장인 장세선 전 고흥군의회 의장의 합류로 지지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재선 의원이 쌓은 의정활동 경험을, 문 후보는 새 인물을 통한 지역 발전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19대 21대 8년간 국회 농해수위에서 다른 상임위에 가지 않고 우리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게 시대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치 신인, 새로운 인물이라는 데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요. 최근 광주에서는 친명계가 공천권을 따내고 현역 의원이 줄줄이 탈락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 공천 경쟁 후폭풍이 지역까지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과거에 이제 비명 노선을 걷고 또 이낙연과 함께했고 또는 뭔가 당대표를 상대로 좀 비판적인 얘기 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다 물갈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수 갑과 여수 을은 오늘부터 사흘간 경선을 치릅니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시민 투표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이 이번 총선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출마합니다. 천 전 최고위원은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천 전 최고위원은 대구 출신 변호사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순천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바 있습니다. 장성군의 한 주택에서 나무를 자르던 80대 남성이 전기톱에 다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장성 소방서 등에 따르면 그제 오후 5시쯤 장성군 삼계면의 한 주택에서 85살 정모 씨가 전기톱에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한 출혈 때문에 숨졌습니다. 정 씨는 땔감용 나무를 자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새벽 0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서남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주방과 냉장고 등이 타고 소방서 추산 2,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 쪽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에도 다가온 봄을 느끼기 위해 외출에 나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신안에서는 활짝 핀 봄의 전령사 홍매화가 진한 향기와 함께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의 한 바닷가 정원.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가 온통 붉은 매화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봄바람을 타고 퍼지는 은은한 꽃향기는 상춘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머리, 기분, 눈으로 다 체험이 됩니다. 향기가 설랑설랑설랑 우리 몸 안으로 쏙쏙 들어서 너무너무 힐링되는 날입니다. 이 정원에 있는 홍매화 나무만 400여 그루. 신안 임자도에서는 이렇게 길을 따라 활짝 피어난 홍매화가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전령사들과의 특별한 추억을 기념 사진으로도 남겨봅니다. 정원 한켠에 식재를 마치고 다음 달 열리는 튤립 축제에서 색색의 자태를 뽐낼 600만 송이의 튤립도 기대감을 높입니다. 다행히 조금씩 피어나서 이 튤립꽃들이 한 칸씩 한 칸씩 틀릴 거예요. 꽃색 분홍색이 있을 것이고 노란색이 있을 것이고 그걸 상상해서 보니까 훨씬 이쁜데요. 도심의 공원에서도 얇아진 옷차림의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와 모처럼의 야외 활동을 즐겼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광주 전남 대부분 오전에는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차차 기온이 높아져 목요일쯤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최근 전기차 보조금 액수가 공개되면서 차량 구매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1회 충전할 때 주행거리인데 인증 기준이 제각각에 변수가 많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11인승 수입 전기 승합차를 구매한 강모 씨. 차량을 인도받은 날부터 급속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에러가 떠서 이 에러를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 여기서는 뭐라냐면 이 차는 DC 콤보가 안 되는 차량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더 속을 썩이는 건 주행 거리입니다.
강 씨가 대리점에서 받은 홍보물입니다. 1회 충전에 최대 419km 주행 가능. 한국자동차연구원의 FTP 75 모드 기준으로 다른 요건이나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행거리에 관한 별도의 안내나 주의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래서 350km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악조건 있을 때. 그런데 이제 267km 나온다고 뒤에 들은 거예요, 제가. 근데 아직도 버젓이 유튜버라든가 방송에 419km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에 이 차가 다양한 조건에서 얼마나 주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차량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전부 다르고 실제 도로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 차량 상태에 따라 주행거리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제조사가 여러 조건에서 측정한 주행거리를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반 시험 인증 주행거리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20-30%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적이고 겨울에는 더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해당 차량의 수입사 측은 주행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 문구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광산구 본량동이 쓰레기 소각시설 유치를 철회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시설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광산구 본량동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 6일 광주시에 쓰레기 소각시설 유치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나머지 후보지 6곳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광산구의 교육 현장 지원을 골자로 한 광산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광산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광산교육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의견 수렴과 설립을 위한 TF 구축 등 예산 확보와 자치법규 개정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광주FC가 강원FC를 상대로 개막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광주FC는 광주 축구 전용 구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경기 시작과 동시에 선취점을 내줬지만 외국인 선수 가브리엘이 혼자 2골을 넣는 등 후반에만 4골을 몰아넣는 집중력을 보이며 역전승했습니다. 오는 17일 포항 원정 경기에 나서는 광주FC는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3연승 사냥에 나섭니다. 다음은 총선 브리핑입니다. 송갑석 광주 서구갑 민주당 예비후보는 발산 근린공원과 광주천 산책로, 서구 들레길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걷고 싶은 그린로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인철 광주 서구갑 민주당 예비후보는 빛고울 테크노밸리가 될 상무 도심융합특구를 조속히 완성해 기업과 문화, 체육 등 인프라 시설이 들어서는 명품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출마를 선언한 천하람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순천에서 여수 광양으로 가는 간선 교통망이 엉망이라며 기존 폐역들을 활용한 광역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과 마찬가지로 매주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부산 지역 대형마트의 휴무일입니다. 골목 상권 붕괴를 막고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문을 닫는 건데요. 부산시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류재민 기자입니다. 과일, 수산물 등 다양한 물건을 두루 갖춘 한 전통시장. 평일 낮 시간 시장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곳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엔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이런 침체된 전통시장과 중소상공 유통업체를 살리기 위해 지난 2012년 매달 이틀씩 일요일 등 공휴일에 무조건 대형마트가 문을 닫도록 법으로 정해지면서 부산 지역 대형마트들은 매주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오는 5월부터 16곳 구군에 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12년 만에 평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물품 배송 활성화로 부산 지역 전체 대형마트 6곳이 문을 닫았고 2곳이 폐점을 예고할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통시장의 그 매출이라든지 또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이될 것을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연구 결과라든지 현재 봤을 때 그런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났다. 전국 229곳 지자체 가운데 현재 평일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정한 지자체는 46곳, 공휴일과 평일 하루씩 지정한 곳은 13곳인데 광역지자체 내 모든 구군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한 건 지난해 대구에 이어 부산이 2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평일 전환을 추진한 수영구 등 5개 구는 오는 5월 중으로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월요일로 바꾸고 해운대구 등 나머지 11개 구군은 오는 7월 전환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부산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와 마트 노동자들은 부산시의 전환 추진이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정부의 기조를 일방적으로 따른 데다 공휴일 마트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냥 무조건 대기업 우선적인 정책을 펴면서 지역은 모르겠다. 거기 이야기하는데 지역에서 우리도 따라해야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더 큰 문제다. 대형마트 평일 의무 휴업일 방침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의무 휴업 자체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요일날에는 원래 놀러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안 와요. 근데 평일에 하면은 평일에는 놀러를 안 가고 다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거든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권한을 가진 16개 구군이 유통상생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면 부산 지역 136곳 대형 점포의 의무 휴업일은 바뀌게 되지만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건조한 지 일정 연수를 초과한 배는 운항을 못하도록 하는 개정 유도선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새로운 배를 만들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은 새로 취득할 수도 없는데요. 춘천에서도 첫 사례가 나왔는데 선주는 이게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5살 최인규 씨는 수몰민입니다. 50년 전 소양강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긴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소양호 옆 산자락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최 씨는 25년 전 배 한 척을 사서 소양호를 건너 다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를 몰기 위해 필요한 도선사업 면허가 취소된 겁니다. 지금 당장 농사 처리됐는데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지난해 건조한 지 25년이나 30년이 된 배는 운항을 금지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배를 새로 만들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앞으로 2년 동안 면허 취득도 불가능합니다. 최 씨는 그 기한이 올해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이때까지 새 배를 만들기 위한 절차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춘천시는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면허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검사 증서에는 5월 9일까지 돼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연장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었고. 최 씨는 면허 취소 청문회에서도 새 배를 만들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춘천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선주들도 최 씨에 대한 춘천시의 조치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배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 담당 공무원까지도 가서 현장 가서 그 공장 가서 배 만드는 공장 가서 사진까지 찍고. 그럼에도 춘천시는 최 씨의 면허 취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최 씨의 배가 선박 검사를 통과했어도 개정된 유도선법에 따라 설령 30년이 지났고 그때까지 최 씨가 새로운 배를 못 만들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면허 취소가 불가하다는 청문주재 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지만 추가 법률 자문 결과 면허 취소 외에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면허 취소 처분을 막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다닐 길이 막막하잖아요. 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힘도 없고 옛날처럼 노젓고 다녀도 이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 지난해에는 새로운 배를 만들고 있을 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면제하는 유도선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광현 기자입니다. 40대 이모 씨는 지난달 말 한국은거래소에서 10g짜리 골드바를 주문하고 현금으로 약 98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광고 표시가 된 소셜커머스와 달리 공인기관인 줄 알고 고민 끝에 구매한 건데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상단에 시세 조사나 리뷰 그리고 거기 밑에 하단 보게 되면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그 마크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물건 배송 문의를 하자 입고 지연이 길어져 배송이 늦어진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불안한 마음에 주문을 취소했지만 환불은 기약이 없습니다. 근 3개월간 환불 폭주로 인해 가지고 4주 이상의 환불 기한이 걸리고 순차적으로 환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상도 걸린다는 얘기.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말 이 업체와 관련해 피해 접수가 잇따르자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시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43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 이후에도 석 달간 36건의 피해가 추가됐습니다. 길게는 6개월 넘게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주문 취소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 전표 등을 꼭 보관하셔서 한국은거래소는 귀금속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지자체가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의뢰했지만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복합 쇼핑몰 건립을 추진 중인 현지법인 더현대 광주가 광주 임동 옛 방직공장터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와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3만 3천여 제곱미터로 더현대 광주는 이곳에 연면적 29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이는 더현대 서울보다 1.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더현대 광주는 올해 하반기 건축 인허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오는 2028년 문을 열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방직공장터 사업 계획을 담은 지구 단위 계획안을 오는 18일까지 광주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2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자 500명을 모집합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 사업은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 가운데 전남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5천억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오는 4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 접수를 진행합니다.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지난 비대면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전년도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달라진 농업인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날은 포근하겠지만 약한 봄비가 지나면서 흐린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잠시 멎겠지만 내일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보된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오늘과 내일 5에서 10mm로 매우 적은 양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3도로 어제보단 1도가량 낮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매우 추운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12도 보이겠고요. 고흥의 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낮 동안 한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모레부터 기온은 더 오르겠고요. 당분간 매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